참부모님의 생애에서 가장 중요한 시기에 안착한 한남동 성지. 그 격동의 시대에 한남동 성지는 인류에게 참부모님의 심정을 전하고 연결하는 매개체였다. 여기는 한남국제연수원이 자리잡고 있는 한남동 유엔빌리지. 유엔빌리지는 한강이 보이고 남산을 배경으로 경치가 매우 수려해 1950년대 후반 주한 유엔군과 외국인 기술자들을 위한 주거지로 조성되었다. 행정구역상으로 유엔빌리지가 속해 있는 용산구 한남동은 남쪽에는 한강이 흐르고 서북쪽으로는 남산이 있다고 해서 한강과 남산의 머리글자를 따서 한남동이라고 부르게 되었다. 한남동은 1960년대 군 출신 엘리트들이 용산을 중심으로 모여 살면서 권력의 실세들이 터를 잡았다. 현재는 한남동이 외교 1번지로서 외국인들이 서로 간의 정보를 쉽게 주고받을 수 있다는 장점 때문에 각국 대사관, 대사관저의 절반 이상이 몰려있다. 풍수지리학적으로 유엔빌리지는 길지이다. 먼 곳에서 굽이굽이 강물이 흘러 혈장을 감싸 안고는 바로 꼬리를 감추는 향이기 때문에 집집마다 재물이 가득 쌓이는 복터로 인정받고 있다. 이러한 축복의 땅 중심에 한남국제연수원이 자리 잡고 있다. 참부모님의 숨결이 서려있는 한남국제연수원은 참부모님께서 천일국 국민이 영원토록 지켜나가야 할 최고의 훈독회 전통을 세운 곳이기도 하다. 아버님이 이제 정원에 나오시면은 반드시 여기 연못은 들리십니다. 정원에 나오시게 되면 연못에 들려가지고서 잉어를 보십니다. 네. 그럼 잉어의 먹이를 맨 먼저 나오셔서 먹이를 주세요. 네. 먹이를 골고루 굉장히 많이 주십니다. 최고로 좋은 품종을 갖다가 이렇게 연못에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아버님께서도 그 좋은 혈통을 이어받은 그런 잉어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또 좋아하셨어요. 이 나무가 소나무가 굉장히 좋은 나무입니다. 이렇게 모양이 좋은 소나무를 이게 찾아보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다음에 이 백송 구청에서나 시에서 알게 되면은 천연 기념물로 정해져야 되는 그런 아주 가치 있는 나무입니다. 그리고 이제 특히 아버님께서 제일 관심을 두었던 것은 이 모과나무입니다. 지금은 이 모과나무에 이제 꽃이 피고 열매가 이제 며칠 안 해가지고서 열매를 이제 못 보고 있는데 가을에 열매를 맺어가지고서 열매가 익었을 때 보면은 모과 열매가 굉장히 커요. 그리고 모과는 보통 이렇게 막 울퉁불퉁하고 못생겼다는 그런 인식이 있는데 그래서 이제 모과라고 그러는데 이 모과는 빛깔이 우선 노랗고 그 다음에 크고 또 매끄럽고 이 모과 중에서 아주 이게 특등품의 모과입니다. 그래서 아버님께서 이 모과를 보시고 굉장히 좋아하시고 가을에 이렇게 참 정원에 나와서 모과를 보시면서 그래서 이제 하루는 저에게 그러시더라고요. 팥을 구입을 해서 이 모과를 밭에다가 씨를 심어서 그 모과를 전국에 있는 모든 교회에 나눠주고 나중에 심지어는 남미까지도 나눠줘라. 이 모과를 다 이렇게 나눠줘라. 참부모님께서는 한국에 계실 때면 매일 새벽 5시 이곳에서 훈독회를 주관하셨다. 훈독회에 참석하기 위해 전국의 식구들은 밤새워 한남동으로 향했고 참부모님께서는 그런 참석자들에게 노래도 시키시고 간증도 하게 하시는 등 많은 은혜를 내려주셨다. 참부모님께서 천정궁에 가시기 전까지는 한남동에 있을 때는 꼭 새벽 5시에는 어김없이 여기에서 훈독회를 하셨고 거실에서 또 8대 명절의 행사는 지하 강당에서 꼭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큰 집회들이 참부모님이 계실 때 다 공간에서 다 이루어졌습니다.
참부모님의 허락을 받아 한남국제연수원을 매입한 시기는 1982년 6월이었다. 이 집을 마련하게 된 계기는 이 집을 지었던 이학수 씨란 분은 박정희 대통령이 군사혁명을 할 때 육군 중령으로 박 대통령을 도와서 혁명 동지로서 그렇게 활동을 했었고, 이 집을 지어놓고 나서 이학수 씨가 박 대통령을 청와대에 가서 이제 모시고 집 구경을 시켜드릴 겸 박 대통령께 이제 이렇게 집을 지었다고 하는 그런 입장에서 모시는 마음으로 박 대통령을 모시게 됐었는데, 박 대통령이 이 집에 와서 대문 앞에 와서 이 집을 보고 굉장히 노한 그런 마음이 되시고서 집에 들어오시지도 않고 바로 돌아가셨다고 들었습니다. 그 다음 날 바로 고급주택 규제법이 만들어졌고 이학수 씨는 그 집에서 2개월밖에 살지 못했다. 그리고는 스웨덴 대사관으로 사용되었다. 그 일련의 과정을 보면 지었던 사람은 이 집에서 제대로 살지 못하고, 또 국내 어떤 경제인이나 정치인도 살지 못하고 비어져 있다가 우리가 계획해서 이 집을 이렇게 서울 시내에 했었다면 거의 불가능한 그런 입장이라고 할 수 있는데, 부모님을 모시기 위한 그런 영적인 힘이 크게 작용하지 않았었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참 아버님이 오른쪽, 참 어머님이 왼쪽. 그래서 이 평상이 옛날부터 참 부모님께서 좌정하시던 그런 그 평상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가끔씩 이제 부모님께서 야외에서 여기서 점심 진지를 드신 적도 있습니다. 여기서 참 자녀분들하고 혹은 또 손님들하고 여기서 점심을 드신 적도 있어요. 정원이 넓고 그러시기 때문에 가끔가다 이제 그 정원에서 그 집회를 갖고 가셨습니다. 세계 선교사들 그리고 목사들 그런 분들을 이제 여기 이제 모셔가지고서 그때 원화도 시범도 또 사실은 여기에서 처음에 했습니다. 여기에서 여러 가지 가끔씩 이제 종류의 집회들을 아버님께서 지금 많이 주관하시고 또 여기서 하신 그런 정원입니다. (1983년 8월 23일) 참부모님께서는 신문로 공관에서 한남국제연수원으로 이사를 하셨다. 이후 참부모님께서는 본격적인 세계 섭리를 펼쳐나가신다. 또한 한남국제연수원은 참부모님께서 2006년 6월 청평의 천정궁으로 가시기 전까지 통일교의 여러 집회와 교육 장소로 사용되었고 섭리적으로 중요한 선포들이 많이 있었던 장소이다. 그중 대표적인 섭리적 선포와 행사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988년 9월 27일 한남국제연수원에 120개국 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참 아버님께서는 신세계를 지향하는 세계문화대축제를 이곳에서 제창하셨다. 이후 1989년 2월 1일 세계일보 창간의 역사가 있었으며 1990년 참 아버님의 고위를 맡기도 하셨다. 1991년 7월 1일 한남국제연수원에서 200여 명의 중심 지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하나님 축복 영원 선포식 7.1절 선포가 있었고 이어 9월 축복가정 종족복귀를 위한 황고향 명령이 하달되었다. 이 시점을 전후한 한남동 공관 시절에 참부모님께서는 1990년 4월 모스크바를 방문해 고르바초프 대통령을 만나셨고 1991년 11월
북한을 방문해 김일성 주석을 만나시는 섭리가 있었다. 또한 1992년 4월 10일 세계평화여성연합을 창설하시고 8월 25일에는 삼만상 국제합동 축복결혼식을 주관하셨다. 1993년 1월 3일 한남국제연수원에서 새벽 집회를 위해 청파동 본부교회로 가신 참부모님께서는 성약시대의 출발을 선언하셨다. 참부모님께서 그토록 기다려오신 성약시대가 선언되고 출발된 곳이 한남국제연수원이다. 하나님 왕권 즉위식, 타락 이후 고통과 슬픔의 하나님을 천주의 중심 존재로 왕권을 되찾아 드렸던 날, 천주가 기쁨의 함성으로 가득한 날, 참부모님께서는 그토록 소망하셨던 날을 한남동 시절에서 맞이하셨다. 혼독회 교재로서 가장 많이 활용된 천성경이 2003년 10월 제작 완료해 참부모님께 봉정에 올렸으며 10월 29일 아침 한남동 훈독회에서 처음으로 천성경이 훈독되었다. 2006년 6월 6일 훈독회를 주관하신 참부모님께서는 청평 수련원으로 향하셨다. 이날 오후 천주 평화의 왕 참부모님 천정궁 입궁 대관식 개회식이 천정궁에서 거행되었으며 참부모님께서는 13일 청평 수련원에 계시면서 행사를 주관하시다가 천정궁으로 입궁하셨다. 이로써 한남국제연수원의 참부모님의 생활은 정리가 되었다. 이게 복된 자리는 몰라. 천지가 처음부터 이전에 와 오기 위해서 최고의 경쟁하고 있는 자리인데 어디에 섰는지 모르고 지금 앉아가지고 이러고 있더라고. 어디야? 한남동 거기에 대한 저 전설적인 말이 여러분을 통해서 많이 흘러나가야 돼. 그립고 가고 싶고 보고 싶고 같이 아무도 전부 다 하루의 생활 하룻밤으로 자고 한 끼라도 뭘 먹었다는 자랑을 할 수 있는 것이라 이게. 친척의 팬네 사돈의 친척까지도 전부 다 복귀한 그런 때라고 한국에 나가지고